예, 요 며칠 사이에 어찌 보면 좀 큰 뉴스이기도 한데 그렇게 또 비중 있게 보도되지는 않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바로 작가 이문열 씨의 아- 안동에 있는 예, 광산문학원 같은 이제 이문열 문학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떤 그 본관 목조 건물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옆에 도서관이라고 다른 건물이 또 있는데 본관 목조 건물이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그 전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진 그런 한옥 건물이 이렇게 아주 그냥 싹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듯이 아주 전체가 다 골고루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 때까지 소방관차가 왔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 기사에는 이제 방화 그 가능성 조사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뭐 그냥 방화에 대한 어떤 단서 그런 걸 거의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댓글에는 또 많은 이제 이건 좌파 불평 불만자들이 쓴 한 그 방화다 그런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우연히 어떤 그 전기 합선 그런 걸로 보통 자연 발화는 일어나는데 근데 보통 땐 대부분은 이곳을 그냥 그 불을 끄고 산속에 이제 깜깜하게 불을 끄고 완전히 전원을 내리고 갑니다. 근데 이문열 작가분이 오시던다든가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불을 켜고 근데 식당 냉장고는 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거 하나로 글쎄 그렇게 불이 나왔을까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방화라고 하면에도 요즘 과연 얼마나 그런 광신도가 있을까 과거에 책 불태우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런 사건까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도 되시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럼 단순히 자연 방화 발화 이렇게나만 본다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도 뭐 제가 이제 거기 현장을 가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권위 추측일 수가 있는데 일단 지난주 그 목요일이랑 금요일 그때인데 그날 전까지 그냥 여기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응? 엄청나게 비가 왔으니까 그 목조 건물에 상당히 젖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잠깐 사이에 그렇게 다 탈 수가 있을까? 응? 그리고 이 자연 발화하면은 이제 전체 건물에서 어느 구석에서 타기 시작해가지고 막 타들어 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밤이니까 불빛이 있으니까 금방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신고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전소화될 때까지 신고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신고가 됐을 땐 이미 불이 전체적으로 다 번졌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불이 다 번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번진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인화물질을 주변에다가 쫙 뿌리지 않는 한은 그렇게 빨리 타버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타버리는 거 이런 거, 어? 그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연발화라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억누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다. 평소에 어떤 이제 화재 예비를 충분히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그 비가 많이 온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자연 발화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체가 전소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도 의문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기
돼서 소방차가 왔을 땐 이미 전체적으로, 이걸 여러분들 뉴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가 아주 골고루 영화에서 나오듯이 아주 훌륭하게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과연 자연 발화냐, 그 방화냐,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민하는 걸 떠나서 그러면은 결과만 봅시다. 결국엔 영성적으로 이 세상 일을 다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화냐 방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꼭 우리 문학 아니라 문학 전체를 봤을 때, 이 정말 어찌 보면은 꼭 업보라기보다도 좀 이런 말 있죠? 그냥 이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많이 있죠? 이것은 뭐 사자성어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 혹은 이제 꼭 우리 문학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문단 전체가 너무 화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픽션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의라는 거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소설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좋아하는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 뭐 이 사람의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금각사라는 소설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금각사에 들어가 일하던 사람이 이제 그 금각사의 아름다움 이것에 자기는 따르지 못함을 비관해서 이제 불태운다.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금각사를 불태운다는 걸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그런데 실화를 토대로 한 거니까 뭐 소설 자체의 책임이랄 것도 없지만은 크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물론 일본에서도 인정받아서 좋은 소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또 이 불태우는 거를. 근데 이거를 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다르이 재단이라고 심윤경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더라? 거기에 이제 무슨 과거 역사와 문중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이제 집안의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들 막 듣다가 과거 이야기들 보면서 과거에 이제 단지 딸이라고 해서 죽이는다든가 그런 이제 잔혹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데 그런 과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한중록과 같은 그런 우리 옛 문장과 필적하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문장들을 써서 그때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아마 틀림없이 이후에는 이제 출판사들이 글 잘 쓰는데 너무 한문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쓰라 그렇게 막 권유해서 그 이후로도 몇 번 책을 냈지만은 그거는 역시 별로죠. 평범한 작품에 불과하고, 이 작품이 이제 툭툭 났는데 이제 이 작품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조선시대 서간문 필적하는 그런 문장들, 아주 우수한 문장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독립문학상이라는 막 이제 이걸 대단하다, 박완서 선생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수상하려고 했는데, 정과리 씨 뭐 누가 어쨌든 뭐 평론가가 이제 여기 마지막 판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집안의 어떤 가옥 그걸 불태우는 거, 이거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에 이제 뻔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상은 뭐 미리 상 주기로 예정되었던 김모 작가한테 그냥 갔던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평론가의 말이 사실이라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창작이라도 그렇고, 어쨌든 싹 태워버리는 거, 이걸 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설이라고 해서, 약간은 좀 이제 풍자적인 얘기지만은, 소설은 사실 뭐, 생사람도 얼마든지 죽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떤 전체적인 이런 그 금각사든 어떤 문중 집안의 그 전각, 그걸 다 태워버리든, 하여튼 너무 쉽게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태워버리는 것이, 이게 백미라고 보기보다, 절정은 또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저기, 바로 유명한 그 이문열 작가의 금시조, 금각사의 금자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금시조, 예. 금시조에 나오죠. 여긴 비록 건물은 아니지만은 이제 서예가 주인공이 평생토록 피땀 흘려 하는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 작품들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것도 사실 저도 그때 좀 허전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아무리 마음에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귀중한 그 작품들 재산을 해도 엄청날 건데 그걸 다 태워버리냐. 참 어떻게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뭔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워버리면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는 전부 아깝다 이거 참 이제 모든 것이 잿더미로 했다 그러지만은 이 태워버린다는 것이 이 우주 전체에서는 우주는 항상 어떻습니까? 평형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잿더미로 돼가지고 없어졌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주 전체적으로 가치 소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물질 총량의 법칙은 또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이 건물이라든지 뭐 서예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타버린다면서 그 우리의 그 현상계 물질 세계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되지만은 그것이 다른 데서 혹시 반대급부적으로 생성되지 않나는 상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요전에 인터넷에 들은 말이죠. 그 꿈에서 어떤 이제 누구한테 이제 그 고인이 여기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지속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천상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 근데 내가 옷이 없으니까 옷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옷을 어떻게 달랍니까? 만듭니까? 물어보니까 옷을 새로 짜가지고 그걸 태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옷을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태우는데 그런 게 이제 뭐 특별히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성서에도 재물은 번제 전부 태워가지고 올리죠. 번제를 하고 그리고 강증산 성사라고 하지 뭐라고 그럴지 강증산 천지공사 천지공사로 해가지고 글 쓰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항상 태워서 날렸죠. 그래가지고 항상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 태운 존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태워버린 존재가 어떤 모양과 이 가치 이런 형상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거로 생기는 뭔가 좀 에너지, 물질의 조합체
그런 거의 어떤 이 문양을 이루는 어떤 그 원자에는 분명히 이제 물질계 원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그보다 더 섬세한 전우주에 다 공통된 그러한 또 그 기본 진료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건물, 인간 생명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태워가지고 이 물질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조대하다고 할까, 러프하고 그 좀 굵은 입자 이런 것들이 다 태워서 존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미세한 입자는 다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세계의 뭐 존재를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 문학에서 그렇게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 문학과 관련된 신에서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만만한 게 뭡니까? 그 우리 한국 문단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기념비적으로 만들기 위한 광산문학원, 인문열문학관 여기의 어떤 상징적이고 그런 건물을 갖다가 그냥 싹 올려가지고 하늘로 공양을 해버린 거. 불교에서 소신공양, 몸을 태우지만은 어떤 다른 물질 그런 것도 다 태워가지고 값진 귀중한 것을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그런 것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화재가 뭘로 화재가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물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중요하지만 과연 이제 자연발화인가 방화인가 누군가의 고의적 방화인가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이 화재 자체가 왜 일어났냐. 이것은 그러니까 문학계 그런 데서 문학에서 하도 화재 그런 걸 만만하게 다루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이렇게 불 태우는 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데 그 문학 그 자체의 상징이 되는 존재 건물을 그렇게 태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판에 또 추리소설 같은 추리소설 제가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추리는 하는데 과연 그럼 방화라면은 어떤 사람이 방화했든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방화를 했느냐. 인터넷에 댓글 보면은 죄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 빨갱이 여기 사람들이 이문열 작가를 반동 수구 우파로 보기 때문에 그 상징물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얘기하기를 아무리 요새 미친 놈들이라도 그놈들이 그랬을 리가 있냐. 근데 사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제가 보기에도 이런 진영 논리로 딱 가령 뭐 현재의 국힘당 민주당 나눠서 국힘당 반대편 이쪽에서 그냥 혐의를 두고 국힘당 반대쪽 이 소위 이제 보수가 아니라는 쪽에 거기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재밌게 추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 금각사란 얘기도 금각사에서 불태운 사람은 누굽니까? 금각사에서 열심히 수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저 그 소설 전 못 읽어봤습니다. 저는 일본을 존중하지만 일본 문학을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본 편은 못 됩니다. 근데 이 금각사에서 근데 이제 다르이 재단이라는 그 금각사 뭐 표절 정도는 아니지만 결말이 똑같다는 이제 오해인지 혐의인지 그걸 받았던 그런 작품의 경우에서도 결국은 그 문중의 그 건물을 태웠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문중의 이제 장손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쓴 거죠. 결국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이
방화자죠. 예, 금각사도 그렇고 달의 재단도 그렇고 달의 재단도 그러면은 또 결국엔 그 금시조도 불태운 사람 누굽니까? 그 서예 작품을 이렇게 쌓아 올린 그 당사자죠. 예, 본인 당사자입니다. 결국은 금각사, 달의 재단, 금시조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더 재밌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광산문화원을 태운 방화한 그런 자는 이 뭐 옛날에 뭐 책장내식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좌파 쪽에서 고은 시인을 이제 폄하한 거에 대한 분노로 이제 좌파 쪽에서 이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예, 평소에 그리 가깝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으로만 생각했던 이문열 작가를 그런 사람들이 몰래 와서 태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인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서로 안다면 그냥 안다고만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서로 안다 하고 인식한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안다는 말이 다른데 양쪽에서 서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인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안다고 생각을 해야죠. 서로 인식한다.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부학문헌이라든지 어떤 이문열 관련 작가 수업을 받았다든가 기타 관련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이문열 작가에서 근데 자신과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반을 품은 사람 마치 사람의 하늘에서 조동팔이 민요섭인가? 사람을 엄청나게 따랐지만 크게 실망해서 살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혹시 지인들 중에 그리고 그만큼 또 이문열 작가를 별 좋아하지 않는 좌파 같으면 그거 뭐 안동 문학원 그런 거에 별 관심도 별로 없었을 테고 그쪽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되는 거 그냥 뭐 밤에 살짝 가서 살짝 불내고 오는 그러기도 힘들죠. 잘 모르면. 근데 구조와 건물 잘 알면은 어디서 가가지고 그냥 그 건물 둘레에다가 기름 쫙 돌아가서 붓고 한번 성냥개비 착 하고 그러면 휙 나오니까 그냥 금방 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많이 가봤고 그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문열 작가의 서로 아는 사람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측근 정도는 아니죠. 측근 정도로 잘 대우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면 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근데 꼭 정치인도 아니고 꼭 그렇게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많이 교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기대했던 바대로는 이제 이 양반의 문학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끄는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고 그런 게 이 화제가 난 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저는 제가 여기에 있었던 그 안동 그쪽하고는 아주 제가 멀고 제 맘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거긴 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또다시 승용차 아니면은 엄청나게 가기 힘들 겁니다. 가는데 아마 1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차나 그걸로 한 3시간을 걸린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한 너댓 시간을 아마 버스가 그러니까 승용차로 있으면 물론 전체 한 두세 시간이면 가겠지만 서너 시간. 그러니까 저는 불이 났을 때 저는 알리바이 제가 절대 거기는 갈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다행스럽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만약 제가 한 3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곳의 위치라서,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경우가 아닌가. 측근이면서, 실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예, 적어도 금각사, 다레이재단, 금시조, 이런, 방화 소설들, 그런 거에 대한, 예,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방화소설, 예, 방화소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예, 이런 것들에 의거하면은, 자기 관련자, 범인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재밌게, 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 이건 그 관련 분들한테는 보여드리지 않기 위한 어차피 방송이니까 그런 거고, 너무나도 심각하고 사실, 예, 비록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 현실 사회, 현상계의 사람들로 보면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인데, 힘든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제 이 방화 사건인가? 자연 발화. 이 자연 발화라 해도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야말로 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의 어떤 그야말로 진짜 귀신, 응? 귀신이 발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응? 이건 우리가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봐도 여러 사람들이 행동이 이상하게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이게 그 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방화도 결코 이제 자연 발화래도 그거는 이 단지 다른 거는 이 누구 방화범이 있다면 그거는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지상의 인간이지만은 그게 이른바 자연 발화 그러려면은 그 방화자는 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이제 그 영적 존재, 순수 영적 존재가 개입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예, 우리는 이제 하여튼 발화 사건, 화재 사건 그 자체가 왜 일어났나에 대한 의미, 이것을 우리가 문학과 문화적으로 우리는 많이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방화자 이런 것을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렇게 뭐 생각을 이렇게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CCTV도 안 돼 있고 뭐 그냥 깜깜한 데서 누가 왔다 갔다 그런 거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궁에 끝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화재가 일어난 그 의미, 그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성적 관점에서 한번 계속 고찰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